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건축학과의 안대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미래유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많은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징과 인식의 변화 같은 경우는 아까 송석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별 미래유산의 개념 정책 흐름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충주시에서 미래유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했던 얘기고요. 이것도 거의 그대로 송석기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근래의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유산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딱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센터인데요. 이 국제해석설명센터의 그 주된 모토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세계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세계유산도 이제 이러한 함께 구현하는 세계유산의 해석이라는 것들을 전략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미래유산도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등록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었습니다.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63년에 바로 독립문,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문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초기부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4년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확장된 개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법에서는 개항 전후기부터 현재까지라는 시간적인 범위를 지정해서 그 시간적인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면적인 범위로서의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라는 것도 이제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근현대 문화유산 또는 임시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도 제시가 되면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련 조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6개의 광역지자체와 11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련 법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 부산 같은 경우는 근대 건조물 보조에 관한 조례로 2010년부터 벌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별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련 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2024년 전에 만들어진 법규도 있지만 2024년 이후로 조례가 많아졌습니다. 미래유산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국가유산청의 등록문화유산의 체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행정체계도 먼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건축 자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으니까 그 부분도 보자면 국토부에서 이제 2014년에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일부인 건축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한옥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공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조사 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광역 지자체 단위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작년, 재작년에 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를 했고 활용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요 농업 유산 또는 등대 유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유산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자체별 미래유산에 대한 자치 법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건축자산의 법은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근현대 문화유산의 법도 법률로 되어 있는데 미래유산은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자체의 자치 법규로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체에 운영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뜻이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서울시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 자치법규도 거의 비슷한 숫자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미래유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유산을 자치법규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들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법규의 목적에 이제 써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문화적 참여,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유산을 행정 시스템 안에 포함시켜서 조례로 작성하는 목적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유산은 지역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에 미래유산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법규를 만들면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코멘트가 되어야만 그 의미들이 부여가 되고 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다수의 시민이 체험을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유무형의 것,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미래유산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의 정의는 대체적으로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민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 유무형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거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데는 청주의 짜그리도 미래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래유산에서 제외돼야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유산들, 지정 등록된 문화유산들 또는 향토유산 또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활용에 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 문화유산 등등등 몇 가지의 예외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유산이라는 규정이 다른 규정과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게 미래유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은 조례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적인 정책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자성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미래유산을 먼저 사례로 살펴보면 2015년에 최초로 이제 자치법규가 만들어졌고 가장 활발하게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조사 활용이 수행되어 와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까지 제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답사도 하고 뭐 연구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선정 기준은 뭐 아까 손석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요 미래유산의 개수예요. 총 499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 389건이 선정된 이후에 2022년에 4건, 23년에 2건이 선정되고 그 다음엔 선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정의 개수가 근래에는 거의 없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정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국가유산의 근현대 유산법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는 의미에서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현대 문화유산법은 2024년에 공포됐으니까 이 미래유산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선정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시기가 먼저 줄어들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었거나 호응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교하면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사도 많이 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많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거의 500개 가까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유산의 후보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012년 당시에 시민 제안으로 930건이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전문가들이 500개에 가까운 건수를 후보군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미래유산의 후보군은 아직도 상당수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보면 실제로 서울시의 미래유산의 선정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유산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행정적인 시스템에 의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미래유산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추정치로 몇 가지 제가 지금 3가지의 이유를과 근거를 댄 걸로 보자면 거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 생겼다가 지금은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다. 행정적인 관심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청주의 미래유산입니다.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에 대한 청주시의 미래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래유산은 2021년에 시행이 됐고요. 22년에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수행이 되었고 139개의 후보군이 목록화되어 있었고요. 23년에 23건, 24년에 5건, 25년에 11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청주시정연구원이나 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등 이제에서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문화관광 사이트에 이렇게 미래유산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하나가 생겨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미래유산의 지정 목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시민 스스로 청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억들이라는 것들이 지정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도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자면 청주시 미래유산에는 청주 시민의 기억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중요한 설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나 정의, 지정 기준에 다 기억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2025년 8월에 제작된 청주 이슈 브리프라는 청주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짤막한 잡지에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분류체계, 제도의 미비 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석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유산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정 기준이나 절차, 정비로서 점적인 지정에서 면적이고 공간적이고 맥락적인 지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활유산 지도라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유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 참여 기반의 콘텐츠 확대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미래유산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관리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잡지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의 미래유산입니다. 2010년에 부산광역시 근대 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최초로 조례가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즉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고, 미래유산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조례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미래유산에 대한 자치법규는 2019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근현대 건조물은 2010년인데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세계유산에 대한 것보다도 더 늦죠. 그렇지만 부산광역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미래유산에 대한 제도 연구 영역을 하고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부산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조사 보고서와 기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미래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단일한 건에 대해서 조사 연구가 시행되는 것은 부산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요. 부산의 미래유산에 대한 홈페이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천마을이겠죠. 그래서 미래유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홍보와 활용에 대한 요건들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유산은 2023년에 13건, 24년에 10건, 25년에 13건, 그래서 총 108건이 되었습니다. 즉 매년 꾸준하게 비슷한 숫자의 미래유산을 지정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번에 많이 지정한 다음에 확 줄어서 2023년 이후로는 지정이 안 돼 있는 반면 부산은 계속 꾸준하게 지정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광역시의 미래유산은 시민 주도를 표방을 하고 있어서 설문조사가 도입이 되고 뭐 인생사진 챌린지 또는 부산다움 투어,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충주시의 미래유산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 충주문화원을 중심으로 미래유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자께서 충주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잠깐 소강되었다가 2025년에 근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사업을 하면서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 근현대 문화유산 기초조사 보고서가 충주시 편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시도 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하기 위한 여러 조사들이 새로 시작이 되고 2024년에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공표되면서 다시 한번 자극을 받게 된 겁니다. 미래유산도 자극을 받아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 미래유산은 현재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공표가 되면서 여러 조사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이미 다양한 기초조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북도의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라든가 문화재청에서의 문화자산이라는 조사가 수행이 돼서 미래유산에 대한 후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유산에 대한 자치법규가 다양한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시기보다는 충주시 미래유산에 대한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쉬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유산의 정책을 세우고 행정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정책이나 법규는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법규를 만들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미래유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유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유산은 아까 정의에서도 나오고 목적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역민의 참여가 없으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다 시민들의 체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래유산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쓸모없게 사장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만들어지고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책과 법규의 최적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최적화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적합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은 일단 행정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래유산, 충주시의 미래유산은 아직은 행정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냥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고려 상태들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한 적합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머릿속에 두고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충주의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고 유형분류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앞선 발표와 저의 발표에서 드러납니다. 미래유산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설정과 다양화가 필요한데요.
미래유산이라는 것의 독립적인 정의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건축자산이라든가 근현대 문화유산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중복돼서 나온다면 법규의 독립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에 의한 어떤 보다 정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치조례는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민의 체험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의 정의를 내리죠. 근데 그 정의는 그냥 행정법규상 정의입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의죠. 그런데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그 새로운 정의 또는 보다 다양하게 정밀화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 정의를 이중적으로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주의 지역적인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 충주 시민의 기억과 체험의 특징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유산과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유산의 유형에 대해서도 또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확장성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을 지정할 때는 건축물이 먼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자연유산이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무형유산, 복합유산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합유산으로 확장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유산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의 전개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즉 건축물이 먼저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자연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유형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라든가 아니면 유형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서울시처럼 애매하게 지정이 된다던가 청주시처럼 애매하게 지정이 되면 그 확장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문화유산은 미래유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유형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들과 복잡적인 성격들의 것들로 선정되어서 미래유산의 지역성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복잡하고 특별한 유형으로 규정되기 어렵다면 실제적으로는 관리 보존에서는 설정하는 방식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지? 라는 문제가 행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유산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잘 고민을 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유산의 유형 분류의 확장성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역민의 기억과 체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보존 활용 을 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나 법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화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법령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해 가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법규는 세상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시스템들이 운영을 하고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적화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면 충주시에 적합한 미래유산의 정책이나 법규의 필요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래유산은 지역민과 지역성에 기반을 하므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래유산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규의 최적화를 고려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유산의 정책이나 법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서울시는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이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하는 개수들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엔 거의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행정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아직 미래유산이 행정 시스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러면 그 행정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그걸 조례화하는 논의, 그리고 조례화했을 때의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유형을 분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정의를 내리는 것도 법규상의 조례상의 그냥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행정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정의들이 따로 내려져야 활용하기에 편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유형도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이므로 그 확장되는 방향성에 따라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활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고려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어떠한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검토만 한다면 그거는 행정 시스템 속에서의 고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주시에서는 이미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광역지자체와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행령의 어떠한 자료들은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해가면서 이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